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훈이 외할머니가 자다리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훈이 외할머니가 방에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대. 이거는 결국 명훈의 어떤 그 환심, 이것을 갖다가 사기 위한 거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야.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한 소식부터, 이게 뭐 선물 보따리야?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의 연합작전으로 북괴군 1군단을 포위해서 일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기 전했다. 이것도 선물 보따리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쟁 소식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구만.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이거는 이제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그러한 그 사건이잖아.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만. 하고 숨차게 전했다. 아마 이게 굉장히 그 신나거나 또는 즐겁거나 뭐 이런 마음으로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네. 명훈이, 너 선별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이거는 그 상대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말투 같은데?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훈이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이거는 어떤 놀란거나 어떤 공포에 휩싸였었을 때 이런 그 표정을 질 때가 있는 거야. 명훈이 그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그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지. 그 자기 과시. 이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구부러졌다. 신떠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난 거. 신이 나는 거. 이런 거고, 고부라졌다라고 하면 뭔가에 열중하다 이런 뜻이잖아. 내친 김에 나는 미군 9군단이 철이 삼각기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쟁 이야기네. 전쟁에 관한 내용이네. 명훈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시만 빼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야. 역시 또 다시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을 갖다가 무시하는 또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네. 과자 안 먹니? 뭐시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이거는 지금 전쟁과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화제를 갖다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명훈은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명훈이는 해수각에 필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지금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공포,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네. 명훈이가 눈을 꼭 깜짝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훈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뭐 마구 들이다. 그러니까 입안으로 지금 자꾸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네. 명훈이는 끝내 과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지금 명훈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쟁반 위에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였고 대신 명훈이는 과자에 손을 대지 않았대. 그렇다면 나와 명훈은 지금 서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그런 심리를 깨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애는 신이 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라고 할까? 이거는 아마 그 명훈의 심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명훈은 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있었던 거지? 아, 이거는 전쟁에 대한 어떤 불편, 불안, 공포, 우리가 앞에서 그런 것을 느꼈었잖아. 그런 걸 갖다가 나는 이해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명훈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훈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비를 대신해서 공을 집어 명훈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친해졌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네. 나는 득이의 참 목소리로, 우리가 이제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뽐내는 거 또는 만족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득이라는 말을 쓰지. 그날 지에 선물들을 전해주었다. 또 선물을 갖다가 주었네. 선물 여부는 뭘까?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특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성고지를 사수하였대야 라고. 역시 또 전쟁 이야기네. 시청학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여기서 지금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그런 전쟁의 의미 같은 것들은 모르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명훈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라 다를까 명훈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떨어졌다. 이거는 뭔가 좀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 그 다음에 뭐 공포,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명훈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근데 얘는 이거를 갖다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서울예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지금 이거를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갖다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디야. 이거 다시 또 전쟁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랬더니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라고 지금 뭐라고 있느냐 하면 전쟁 이야기에 대한 그 거부감, 이것을 갖다가 표출하고 있네. 새꽃쟁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잔디밭에 퍼져버리고 앉았다. 이거는 그만큼 그 거부감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묘사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기서 말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 뭐냐면,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거부하는 그러한 명훈의 어떤 반응 아니야 이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 그랬느냐 하면 어안이 벙벙했다는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여기에서 지금 더 이상 그 나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반응인데,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훈이는 거푸 새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야, 이거 굉장히 지금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가 엄청나게 어떤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 묘사인데, 명훈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가라니가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이거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명훈의 심리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의 성감머리를 그토록
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2번 다시 얼씨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버리로 힘껏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간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가 이러한 행동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결국 매우 지금 화가 나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근데 어쨌든 서울 계집애의 성감머리를 그토록 버리집어 놓았는지 장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무엇이? 사실 이게 전쟁 얘기인데, 이게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 이 아이는 어떤 그런 명언의 심리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 명훈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응? 외할머니의 신신당부? 이게 뭐지?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아, 이게 바로 신신당부가 본데? 3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2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아, 전쟁 이야기네 이게 결국 이게. 이게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 이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했나 보네.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 아, 이게 뭔지 알겠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전황, 전쟁의 상황, 전황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전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겠지.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이거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 신신당부, 즉 다시 말하면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 요거를 갖다가 기억하기 전과 후를 갖다가 좀 변화를 겪는다고 봐야 되겠네. 여기에서는 결국 명은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기억해내고 나서는 전황을 알고 전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 아,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여기에서 전쟁 소식을 갖다가 선물 보따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운의 심리를 오해해서 생긴 거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운이 눈에 갑자기 휘둥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에 대한 놀람, 공포를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명운의 심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그 공포, 불안의 외양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명운이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아픔, 고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구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눈치코치도 없이 보인 행동도 역시 그 명운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 이런 것 때문인 거고, 그리고 명운이가 끝내 과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뭔가 전쟁으로 인한 고통, 아픔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지금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또 선물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역시 명운의 심리를 갖다가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지.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그 명운의 어떤 심리를 오해하는 것이 뭔가 좀 절정에 다다른 느낌. 왜?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잖아. 그런 절정에 다다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명은이가 그런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거부감을 어떻게 그만두라고 가버리라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네. 거부감을 직접 표출했네. 이 부분에서는 단지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화제를 꺼내는 거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표출한 거지. 다시 정리하면 간접적인 표현, 뭐에 대한?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직접 표현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야. 매우 화가 나 있단 말이지. 이것은 여전히 명은의 어떤 심리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런데 이 장면에 와서는 이제 안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가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데 결국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명은은 뭔가 좀 달랐어. 이거를 선물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명은은 이것을 갖다가 거부했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공포, 불안 이런 걸로 여겼다는 거지. 이걸 보면 나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상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명은이는 이떠한 어떤 상처 이것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러한 차이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댕 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한 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참을 거친 후 댕그렁댕 댕그렁댕 하면서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저녁노래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3일종이요. 이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명은이는 결국 어떤 종소리에 대한 관심 이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감동을 받았대. 이 얘기는 결국 지금 나라고 하는 애가 명은이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싶은 마음이 어떤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뭐야 3일종이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잖아. 말을 건네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 종소리는 둘 사이가 어떤 재회 내지는 뭐 화해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 이야기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잖아. 나는 철책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애라고 하는 것은 뭐 마침내 이런 뜻이지. 이런 뜻이야.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이 뭐뭐하고 말았다 잃어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잖아. 명은이는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나 추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말없이 나가 명은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비야 나비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로를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신용을 했다. 참 여기 재밌네. 뭐뭐 했다라는 듯이 그리고 뭐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신용을 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명은이 자신의 속내를 숨기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겨냥이 지났죠.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대굴대굴 굴러왔다 그랬네. 이거는 뭔가 좀 상징적인데?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다가가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다가 그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공을 주어 철책 안으로 던졌다. 이것 또한 뭐냐면 역시 명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둘이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이거 다시 어떤 그런 재회, 화해, 뭐 용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드러내는 그러한 대사라고 볼 수 있겠어.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 명훈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여기서 지금 거기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는 사이 일 때 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지금 반가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숨기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 때마쳐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은 반 반가운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꾸짖은 반 반가운 반? 이거 뭐지?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외할머니가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신신 당부를 어긴 것. 요것은 이제 꾸짖음의 대상이 되겠지. 그러나 반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다시 어떻게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 잔뜩 낙꽃을 붉힌 채, 낙꽃을 붉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끄럽다, 그 다음에 뭐 미안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쑥스럽다, 뭐 이러한 그 심리를 갖다가 표정으로 갖다 나타낸 거겠지.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상입정이 뭔데? 이거 지금 뭐냐면 그 나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좀 전하고 다른데 그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다가 보였었잖아. 이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급기야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했었잖아.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급 관심을 갖다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명은 정말 전쟁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고 그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요. 한참 지나다가 재종을 칠 거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구만. 명은이한테 미안하던 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명은의 그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갖다가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심리 변화겠지. 나는 도롱태 굴리듯 이 도롱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굴렁쇠라고 하는 게 있잖아. 굴렁쇠 그거 말하는 거지.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짓그렸다. 역시 지금 매우 신이 난 거야. 어머나 건우 너 교회 다니니? 라고 하면서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명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딸고마니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요. 명훈이 너 딸고마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마니 아버지는 아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말투는 변함이 없어. 투는 변함이 없는데 뭐만
화제가 변한 거야.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이건 뭐야?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말투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그런데 여기 와서도 역시 말투는 같아.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지. 앞에서는 다 뭐야? 전쟁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말들이나 여기에서는 딸고만이 아빠에 관련된 얘기야. 화제가 지금 전환되고 있네. 야트막한 언덕이 신강교의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령도령 매달려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 이 사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조사하고 어떤 살피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마 교회 일을 갖다가 맡은 어떤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앙바트맛 모습을, 앙바트만이라고 하는 말은 짤막하게 어떤 딱 부러진 뭐 이런 뜻으로 쓰인 말이잖아. 뭐 키가 작고 이렇게 당차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고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참았던 웃음이 이제 튀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다섯 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었다. 딸내미 이름을 그럭그럭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요단번엔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딸고만이라고 하는 말할 때 이 고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딸을 그만 낳음 뭐 이런 뜻이었구만. 명훈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요거는 전쟁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반응인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그 나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또는 즐거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아, 명훈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예기 치즈배를 웃게코로 만들었다. 라고 속 마음의 이야기를 갖다 직접적으로 소설하고 있네. 나는 득이양양해서, 여기서 이제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 뽐냄, 뭐 이런 뜻이지. 또는 만족감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너기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여기서 신나서 뭐 이런 얘기 같다. 이거는 신나서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야, 요거는 앞에 있는 장면하고는 정말 다르네.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암에 그 배꼽을 잡고 웃을 거요.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왜? 명훈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명훈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해한 거야. 그것이 뭘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지. 그런데 요거는 뭐와 좀 반대되느냐면 그 명훈의 심리를 오해를 해서 뭐를 한 거야? 전쟁 이야기를 한 거잖아. 이러한 그 나의 어떤 모습하고는 정 반대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라고 하는 애가 그만큼 성숙했다 또는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봐. 지금 여기서 요거는 다시 한번 뭐야, 전쟁 이야기에 대한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이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명훈이는 잔디밭 뒤에 아무렇게나 퍼벌하고 앉아서, 뭐 이거는 꾸밈없이 뭐 이런 얘긴데, 재촉했다. 나도 덩달아 명훈이 앞에서 퍽썩 주저앉았다. 어떠냐면 매우 다정하고 또는 화이기애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앞에 부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느냐면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잖아. 그것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거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그 나의 오해 그리고 명훈의 어떤 심리,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였잖아. 그러나 요거는 결국 뭐냐면
나의 이해. 그리고 뭐냐면 그 종소리, 그 다음에 딸고만이 아버지. 이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다면 이 작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명은은 전쟁의 어떤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사는 그러한 인물이고, 나는 전쟁의 어떤 그 의미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둘이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화해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이 나라고 하는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